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28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근우 박사님의 코끼리 만지는 인생 에세이집인데요. 이걸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코끼리를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도 불교 문화에서 유래된 우화를 보면 장님 몇 사람이 코끼리를 만졌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 이건 부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무슨 소리냐, 굵은 호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만져본 코끼리로 그 코끼리 전체를 단정 짓는 거죠. 사실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또 모두 틀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손에 닿는 만큼만 이해하면서 그것을 믿고 단정 짓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만든 그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 판단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어서 만든 속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손에 닿는 만큼만 세상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정신과 의사이자 이근우 박사님의 그 삶의 철학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인생은 무엇인가, 또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음껏 누려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이근우 박사님이 써놓으신 에세이집을 함께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행복 찾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항상 물어요. 인생이 뭘까요? 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긴 여행이기 때문에 인생은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손에 닿는 그 코끼리처럼 그 부분만 말할 뿐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라고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이 다리를 만진 사람에게 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인생은 남과 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코끼리를 끝까지 만져보는 긴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에서 가끔은 넘어지고 길도 잃고 또 엉뚱한 것을 붙잡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길을 잃어봐야만이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이근우 박사님께서도 인생은 덤이고 여행이며 소꿉장난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인생은 후회고 착각이다 라고도 하시고요. 또 인생을 나눔이고 선택이고 또 황홀한 기쁨이고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찰나다 라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면서 이 인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큰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행복은 폭죽이 아니라 촛불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화려하게 터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은은하게 오래 비추면서 그 빛을 발하는 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또 친구와 함께 하면서 웃는 시간, 비 오는 날 마시는 커피 한 잔,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전 한 통.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바로 이것이 행복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느라 행복이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얻는 작은 선물입니다. 미국의 저자 루이스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놓친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하면서 이런 상황이 인지되었을 때 실천으로 옮겨가는 행동이 바로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날의 첫날이라고 이근우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쉬움이 없는 삶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투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 번째 주제, 인생을 마음껏 누려라 라는 주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근우 박사님께서는 이 책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글귀가. 이제 이근우 박사님은 주로 당신이 좋아하는 명시나 글귀를 통해서 에세이를 쓰셨는데요. 이것도 나중에라는 그런 그 행복을 미루지 말고 인생을 지금 누려라 하는, 여러분 까르페 디엠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누가 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대 로마 시인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시인인데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쓴 겁니다. 까르페 디엠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바빌론의 점성술에 묻지 말라. 현명한 생각을 하라. 수를 내려라.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시샘한 세월은 흘러갔다.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이잖아요. 이렇게 이근우 박사님께서는 현재를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까르페 디엠을 강조를 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으로 살아라. 항상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아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책을 즐기고 여한 없이 살아라. 적선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사랑한다 말하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또 나의 과거와 화해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행을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라는 글인데, 미국의 사업가 케네스 벨링은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의 빈민가를 지나던 중 지갑을 잊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빌링의 비서는 빈민가 사람들이 주운 지갑을 돌려줄 리 없다며 포기하고 가자고 했지만 벨링은 지갑을 주운 사람의 연락을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 연락은 없었습니다. 비서는 지갑에 명함이 있으니 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거라며 퇴근을 종용했지만 벨링은 침착한 모습으로 전화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 드디어 비서가 왔습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고 돌려준 지갑에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소년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비서는 네, 그럴 줄 알았다며 소년을 비웃었지만 벨링은 웃으며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1달러만 주시면 돼요. 지갑을 주운 후에 연락을 하기 위해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전화 걸 돈이 없어 주변 가게에서 빌렸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요. 소년의 말에 벨링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왜 쓰지 않았지?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지갑을 허락도 없이 열면 안 되잖아요. 소년의 얘기를 들은 비서는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동한 벨링은 이후 돈을 돌려준 아이는 물론이고 빈민가에서 학교에 가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이분도 그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마음, 그로 인해서 자기도 또 빈민가에 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게 다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발견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뭐 하나하나 엄청 많아요. 그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 이렇게 이거는 박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시 하나의 에세이, 뭐 글 하나의 에세이 이렇게 엮어져 있거든요.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다 같은 하루를 삽니다. 그렇잖아요? 다 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잘 살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같은 하루인데 사는 맛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고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누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은 그런 이야기이면서 장님들은 결국 코끼리에 어때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 못해요. 우리도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만지고 있는 그 작은 조각들,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나의 평범한 하루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가장 아름답게 만지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인생을 마음껏 누려라 라는 주제로 쓰신 에세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근우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이고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님이셨어요.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고 굉장히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강연도 다니시고요. 또 오랫동안 네팔 의료봉사도 하셨고 은퇴 후에 이제 가족교육과 노년교육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재미있게 살아야 오래 행복하다. 나이 드는 것은 세태가 아니라 성숙이다. 비교를 멈출 때 바로 행복이 시작하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노 의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 삶에 나침반 역할을 해주잖아요. 오늘 이근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기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더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내일 만나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